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끌던 리더가 그만뒀는데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바로 이 이상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현대차의 거대한 전략적 변화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핵심 임원 사임, 다른 한쪽에선 주가 6% 급등.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뜻 보면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명백한 악재가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딱 몇 주만 앞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회만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송창현 사장입니다. 이분이 그냥 평범한 임원이 아니에요. 애플 그리고 네이버를 거쳐서 현대차의 미래, 그니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영입된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임은 현대차한테 엄청난 타격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장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요, 송창현 사장이 사임하기 딱 몇 주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테슬라가 서울에서 그 놀라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딱 2주 뒤에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전략을 총괄하던 사령탑이 물러난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전까지 업계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한국처럼 복잡한 도로에선 절대 안 될 거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 불신을 그냥 한 방에 깨부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들다는 도시 중 하나를 완벽하게 주행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걸 해내는데 비싼 레이저 센서, 그니까 라이다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오직 카메라만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라이다 기술에 엄청나게 의존하던 현대차의 기술 개발 방식 자체에 정면으로 너희 틀렸을지도 몰라 하고 질문을 던진 셈이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싸고 정밀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길, 다른 하나는 강력한 AI 소프트웨어의 학습 능력을 믿는 길.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현대차와 테슬라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 현대차는 하드웨어 우선, 주변 환경을 3D 지도로 정밀하게 그려내는 라이다 센서가 핵심이었죠. 반면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우선, 마치 사람의 눈처럼 카메라 이미지를 보고 AI가 판단하게 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모두가 저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테슬라 방식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현대차의 그 안전하고 신중하고 어찌 보면 좀 느렸던 전략이 순식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압박감이 결국 그 사임으로 이어진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이 뒤처졌으니 책임져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사임을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대차가 이제 더 똑똑하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방향을 트는구나 라는 신호로 읽은 거죠. 우리 기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른 길을 찾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현대차가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고 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검증된 외부 기술과 협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만의 기술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아주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선 계산이 딱 서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외부 기술이랑 손잡고 리스크를 확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술을 차분히 개발해서 결국엔 수익을 내겠다. 이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똑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고민 현대차만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글로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아니, 왜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술 하나에 이렇게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면 단순히 좋은 차를 파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자동차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의 최종 승자는 그냥 차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는 거대한 모빌리티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싸움, 이제 더 이상 현대차와 테슬라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에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판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요, 어마어마한 자국 시장을 발판 삼아서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선택한 이 투트랙 전략은 이렇게 급변하고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현대차 나름의 대답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건 현대차의 새로운 전략이 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100년에 한 번 온다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이번 결정이 현대차의 미래를 완전히 좌우하게 될 겁니다. 과연 현대차의 이 현실적인 투트랙 전략이 어쩌면 단 한 명의 승자만 살아남게 될지도 모르는 이 무서운 경주에서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자동차 산업 전체에 던져진 정말 수백조 원의 가치가 걸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